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사실상 뭐 CPI 확인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종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가 좀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외국인 순매수 탑1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을까 보여지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앞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뒷백 굉장히 예쁘게 바뀌었네요. 자, TSMC의 사실상 이제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 비교했을 때 뭐 예상치 상회고요. 그리고 YOY로 보더라도 주요 지표 내에서 월등한 플러스를 다 보여냈습니다. 일단 잘 나올 거는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태근 이사님,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TSMC 나왔고 미국 금리에 있어서 경로가 불확실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거쳐졌고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특히 SK하이닉스 쪽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고 그럼 연속을 어느 정도로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1월 초에 월초에 나왔던 흐름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죠. 예. 일단 신년효과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12월에서 1월 달 그리고 2025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신년효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5년 동안 뭐 12월 달, 1월 달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신년효과가 지속이 되다가 잠시 일단은 금리라는 이슈 때문에 노이즈가 좀 발생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제대로 돌아갔다라면은 이럴 효과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들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보더라도 다시 이제 제대로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많은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어쨌든 1월달 신윤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일단은 즐겨도 된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두지 말고 일단 쭉 즐겨도 됩니까? 그 기간이 오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좋은데 굳이 나쁜 얘기는 안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하도 이제 너무 그만 데이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충분히 좋다라는 관점, 누려도 좋겠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 이게 진짜 SK하이닉스는 한 번 오를 때마다 팍팍 올라요. 무슨 아이들 키 크는 것처럼 계속 오르는데 이제 20만 원을 돌파해 주는 모습에서 20만 원은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봐도 괜찮을지. 근데 사실 오늘 키움증권 쪽에서는 물론 외국계에서는 굉장히 SK하이닉스를 좋게 보고 오늘 외국계에서 매수 창구 상위에 다 있거든요. 근데 국내 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박스권 플레이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 또한 있어서 조금 걱정되긴 하거든요. 이주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박스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기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좀 신규로 강하게 붙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좀 SK하이닉스를 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긴 시계월로 보고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좀 상당히 축소를 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이라고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하락 사이클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숫자로 반영되는 시기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 한 7조 중반에서 8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뭐 HBM 워낙에 수요가 좋았었고 잘 팔렸고 그리고 디램 내에서 HBM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은 잘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낸드라던가 디램 가격의 하락이라던가 이런 레거시 쪽의 수요 부진으로 인한 좀 요소들이 아마 1분기쯤에는 좀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지금 블랙엘 관련해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죠. 블랙엘 서버렉에 좀 품질 이슈가 계속 발생이 돼가지고 상반기에는 판매 지연으로 연결될 가능성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SK하이닉스라던가 마이크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거고 그게 실적으로 가장 먼저 반영이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HBM의 어떤 성장세,
실적의 성장세가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의 플레이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야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 상단을 어느 정도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강력하게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상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같이 염두에 두면서 지금 구간에서 전략을 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시가 대비 급등 탑10 지금 뒷백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참 많아요. 오늘 뭐 보안 쪽도 있고 뭐 AI 쪽도 있는데 사실상 링크 제니시스 계속해서 VI가 많이 발동이 걸리고 있어서요. 파리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삼성도 NPU를 개발한다. 뭐 엔비디아, MS 등 빅테크들이 GPU를 대체하기 위해서 NPU에 집중하고 있다. 차세대 먹거리 이 NPU를 위해서 삼성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련주로의 링크 제네시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잘 돼야 될 텐데 역시나 이것도 약간 꿈의 뭐랄까요? 꿈의 칩처럼 느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네. 믿을 만한 먹거리로서 집중하고 한다니까 오늘 들어온 수급의 의미성을 좀 더 우리는 부여해야 하는지요. 네. 그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말들 중에서 제일 이제 귀에 꽂히는 건 꿈이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기대를 좀 크게 심어줘야 이게 테마가 좀 크게 형성이 되고 되죠. 예. 그러면서 종목들이 확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 NPU 관련돼 가지고 링크 제네시스 외에는 제가 볼 때 그닥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삼성 리서치의 이제 김대현 AI 센터장님이 어떤 예. 얘기를 했냐면은 다만 NPU가 엔비디아의 GPU를 바로 뛰어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차라리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서두에 꿈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앞으로 NPU 이렇게 크게 나갈 거고 NPU 시장이 한 뭐 200조 시장, 300조 시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엔비디아를 넘을 것이다. 이래야 테마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동기부여를 하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동기부여가 조금 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링크 제네시스만 유독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AI 반도체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일단 하이닉스 중심에서 HBM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휩쓸려서 전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NPU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좀 동기부여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좀 부정적인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또 어제 소식이 나왔었죠. TSMC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 중국발 또 제재 이게 나왔었잖아요. 예. 그게 또 삼성전자라는 단어가 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테마를 형성시키는데 좀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여전히 하이닉스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SK 하이닉스와 연관된 종목들 그리고 SK 하이닉스 연관해서 HBM 쪽 관련된 종목들 일단 그쪽으로 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승률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의미성을 그렇게 크게 오늘은 두고 계시지 않으세요. 꿈이 형성이 돼야 기대감에 일단 1차적인 시세가 형성이 될 텐데 군집이 형성이 될 텐데 오늘 그 수도 조금 적거니와 그리고 꿈의 강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점수를 주고 계시진 않고요. SK 하이닉스 기반 쪽으로 오히려 조금 더 흐름을 주고 계시네요.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차라리 이쪽에 있는 종목 말고 이쪽에 있는 종목들 한번 보자고요. 사실상 AI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잘 가는 종목들이 몇 곳에 많이 보여집니다. AI 소프트웨어로 확산했다라고 볼까요? 일단 보안부터 의료까지 AI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 대표님. 네. 근데 사실 이지만 하면 오르는 쪽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AI 하드웨어가 굳건한 상황 속에서 소프트웨어가 갈 거라는 그런 스토리는 늘 갖고 있는데 문제는 때였거든요. 네. 한 차례 작년 말에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를 예쁘게 지키고 있는 뭐 마음 AI, 뭐 한글과 컴퓨터, 이스소프트들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의료 쪽과 보안 쪽까지 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관련주에 대한 시나리오를 잡는 게 좋아요? 포트에 지금은 당장 넣어도라는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역시나 순환매라고 순환?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사실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군들이 눌렸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채금리와 좀 연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 말씀 주신 대로 하반기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강하게 치솟으면서 같이 좀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때 같이 눌렸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성장주였던 종목군들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제 일단은 뭐 CPI가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안정화를 찾아 나가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좀 움직임이 좀 보여졌고 그러면서 좀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피크아웃을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안정화를 찾아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의 충분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어떤 수단매나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이쪽은 계속해서 오래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좀 구분을 하고 있고 이 밑에서 뭐 의료라던가 보안 그리고 그냥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에서 나오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힘을 받아서 좀 상승이 나오는 단기적인 시세를 좀 끌고 가는 그런 네. 좀 쪽이라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안에 반드시 담아둬야 된다라고 좀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로봇주 그리고 뭐 자율주행 요 정도 안에서 일단은 담아두시고 그 외적으로 조금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AI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보안 이쪽들은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강하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을 따라잡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셨던 뭐 한글과 컴퓨터라던가 그리고 뭐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들, 마음 AI 이런 종목들도 아직까지 시세는 안 나왔고 이제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만한 구간에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핫한 순환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로봇이랑 자율주행 쪽에 나타나는 것 같고 AI 소프트웨어 때는 미국발 모멘텀이 크게 작용할 때 그때 타이밍 맞춰서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있네요. 이 부분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 다시 가지고 왔고요. 아모레퍼시픽이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다이소에도 아모레퍼시픽 그쵸? 미모바이 마몽드였나요? 네, 뭐 그쪽 화장품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또 4위에 아모레퍼시픽이 있습니다. 기관 쪽 들어오는데 정태근 이사님 화장품 네. 잘 봐야 되죠? 진짜 잘 봐야 되죠? 작년이랑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가는 종목이 있고 작년과 다르게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나 싶은 쪽도 있고 포인트를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전에 중국이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여전히 미국은 잘 갈 거 맞으니 이제 여기에 추가 모멘텀이 붙는 쪽이 더 잘 갈 거다라는 계산을 하면서 봐야 될까요? 사실 화장품을 바라보게 되면 좀 많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년 대비하면은 분명히 좋은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또 전월비 하게 되면은 제가 매달 화장품 수출 동향을 체크를 해요. 네. 그 지역별하고 다 체크를 하는데 말씀하셨던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요. 주춤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월 대비해서 보게 되면 또 부진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따라 자꾸 화장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종목을 한번 훑어보니까 뭐 전체적인 데이터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뭐 매출이 늘어나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향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닉 같은 종목이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갔지만 코스맥스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오랜만에 화장품 대장이죠. 아모레퍼시픽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자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추세적인 상승은 차차 하더라도 뭐 방금 말씀드린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코스맥스 같은 것들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기적으로는 봐도 중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은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화장품 섹터가 다 안 좋다고 해서 다 안 가는 건 아니니까 그 속에서 뭐 방법을 찾아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이 오늘 뭐 교보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있긴 하지만은 아까 그 우리가 방송 전에 나왔던 브리핑에서도 뭐 미국 얘기가 있고 했지만은 그 왕이 부장이 다음 달 또 방한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화장품 섹터의 좀 분위기를 호조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면세점도 같이 강세거든요. 뭐 JTC하고 글로벌텍스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걸 보게 되면은 아마 왕이 부장 방한 가능성 이런 것들도 화장품 섹터에 좀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방한 전까지 본다라면은 이게 그건 결국 다음 달이잖아요. 방한 전까지 보게 된다라면 서대 말씀을 드린 대로 중기 관점에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뭐 코스맥스라든지 코스맥스 물론 미국 쪽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은 코스맥스라든지 그리고 아무리 퍼시픽이라든지 최근에 뭐 실적 얘기 나오고 있는 뭐 IPMSC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좀 압축시켜서 선택과 집중으로 한번 대응해보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선택과 집중? 네. 네. 근데 모멘텀이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왕이 외교부장 네. 다음 달에 방한하고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설 연휴 춘절. 네. 그때 중국 관광객들이 혹시나 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건 역시나 시나리오에 네. 불과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선택과 압축 잘 해보자라고 저희가 정리해 볼게요. 너무 많은 기대를 실어도 안 되겠죠, 주식은 늘.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수 먼저 볼게요. 유한 양액이 앞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뉴스가 확실하면 튀어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맛봤던 그 추세적으로 강렬했었던 제약바이오의 느낌은 사실 덜해졌죠. 외국인 순매수에도 현재 3천당 제약과 유한양액, HLB가 3, 4, 5위에 올라와 있고 6위까지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 또 여러 소식들이 있는 쪽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기회일까요? 이주연 대표님. 금리 부담이 좀 덜어졌잖아요. CPI 확인하고 나서. 물론 다음 달 계속 데이터는 확인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일지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꼭 여전히 스트롱하게 좋다라고 판단 내리기가 약간은 불안해집니다. 네. 어느 정도로 보세요? 앞에서 이사님께서 그 압축해서 봐야 된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제약바이오 강했을 때도 모든 제약바이오가 다 강했다기보다는 일부 몇몇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금리가 계속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좀 부담을 느끼는 건 결국엔 자금 조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이슈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계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쪽으로는 좀 수급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덜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리가켄 바이오라던가, 뭐 ABL 바이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강력한 모멘텀이 네네. 있다던가, 뭐 실제로 뭐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그리고 작년에 뭐 기대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실제로 뭐 숫자를 가시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 뭐 유한양행이라던가 아니면 말테오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분히 좀 강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이 녹록지 않기는 합니다만 올해를 좀 크게 2025년을 보고 본다면은 아마 제약바이오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쉬어갈 때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어가는 구간들이 꽤나 길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조금 비중 있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작년에 강했었던 알테오젠, 뭐 보로노이, 리가캠 등등 계속 지금의 반도체가 아니죠. 제약바이오 볼 때 하나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한번 가볼까요? 2차 전지단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포스코홀딩스 있네요. 외국인 순매수 10위권에 지금 올라와 있고 위에 보니까 네, 삼성 SDI 같이 보입니다. 더불어서 기관 쪽 볼까요? 기관 보니까 에코프로 BM, SK이노베이션, LG화학까지 좀 끝단에 자리하고 있긴 한데요. 정태규 이사님, 네. 2차 전지 여기도 참 갑론을박이거든요, 지금. 근데 업황으로 보면 할 말 없는 건 맞잖아요. 수급으로 보면 할 말 많죠. 그거보다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대형주 장세가 와야 갑니다. 대형주 장세. 네. 그 제가 이 생활 통해서도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대안이 될 만한 게 LG 에너솔루션 맞아요.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최근에 그 테슬라 쪽에 한국 기업들의 뭐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 이게 나왔는데 나오면서 LNF라든지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대장주인 셀업체들은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주가 흐름 보게 되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결국 어떤 장세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이 2023년 11월 이전에 대형주 장세였다라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렇게 눌렸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 12월 달부터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중성주 장세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2023년 11월 바이오 반도체 소부정부 대거 한번 쭉 보세요. 개별적으로 하이닉스가 강한 부분도 있긴 했었지만은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이슈 업종에 따른 테마 장세였다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이슈가 있지만은 대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그와 연관된 좀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차전지 길게 못 갑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강하게 가는 종목도 있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거를 빼고 2차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것도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방금 이제 기관 순매수도 있었지만은 외국인 순매수 있었지만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거고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언제냐면은 대형주 상승으로 돌아서는 장세가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단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게 3월 달이거든요. 조금 긍정적인 시나리오 한번 짜보게 된다라면은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은 작년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걔네들 입장에서는 저평가입니다. 당연히 공매도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주가가 많이 빠진 것들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보기엔 고평가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대표적인데 2차 전지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바닥 심리만 좀 작용이 되고 공매도 재개가 되는 그 시점이 맞물리게 된다라면은 이 시나리오만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긍정적인 시나리오 한번 써보게 된다라면.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갈 만한 시나리오는 없다라 봅니다. 전기차 캐즘이라는 부분도 해결된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 업황이 나아지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보통 네. 2분기 보고 있긴 하던데 뭐 2분기도 사실 멀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2분기가 되면 공매도 재개쯤이기도 하고 또 근데 제가 대형주 끼어들어서 장세. 정말 죄송한데 예. 2분기가 분기점이면 이미 지금 움직여야 돼요. 지금 움직여야 돼요. 2분기가 기대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움직여야 되니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LG에서 적자 났잖아요. 네. 그 적자가 4분기에 끝이 난다는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 1분기 실적이 2분기에 나오잖아요. 네. 그럼 2분기에 간다는 그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라면은 LG엔솔이 1분기도 적자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예. 제 생각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2차 전지 따는 대형주 장세가 좀 뒷받침이 될 때 그때 수급적인 유입성 같이 체크하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